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멘탈 마스터 1호 화마돼지 박용곤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존재와 시간선의 순환고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수업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한다면 아주 유익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 자, 이것을 한번 보죠. 나는 현재에 있을 때 실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관념적 세계죠. 하지만 현재에 실존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결국 과거의 기억에 의한 그 기억 시스템에 의한 실존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존하는 존재가 되죠. 자, 보세요. 만약에 현재의 내가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다면 현재의 나는 그냥 빈 깡통과 같은 존재가 되죠.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알아차리고 접촉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 시스템에 의존해서 현재의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과거의 기억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없다면 현재를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기억이라고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 현재에서 미래는 상상하는 겁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할 때 무엇으로 미래를 상상하나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과거의 기억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나 미래, 이건 과거 기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재의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과거 기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내가 현재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그 자체가 순간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존재는 끊임없는 과거의 새로운 기억들에 편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는 현재에서 상상한 것에 불과하지만 과거의 기억 시스템으로 상상한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미래에 상상하는 그 찰나, 그 순간, 이건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면, 어디로 갑니까? 과거 기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찰나의 순간이 지나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제가 보면 미래 기억이라고 써놨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과거 아닌가요? 과거인데 왜 미래 기억이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한 것이 미래를 상상한 것이지만 이건 뇌에 뭐 된다? 기억된다. 기억된 것이 어디로 들어가서 기억돼 버리나요? 과거로 들어가서 기억이 돼 버린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기억 시스템에 의존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또 과거의 그 기억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의 우리의 경험과 미래의 상상은 그 찰나의 순간 전부 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이런 현재와 미래의 경험과 상상은 과거 기억에 다시 뭐 된다? 편입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미래 기억을 미래에 대한 상상을 했을 뿐인데 이건 과거로 가기도 하지만 현재의 나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뇌에 뭐를 남깁니까? 흔적을 남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기억에 재편입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어디를 바꾸는 겁니까? 현재를 바꾸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선의 순환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선의 순환고리. 우리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가 이걸 구분은 하지만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 과거를 바꾸어도 현재가 바뀌고, 현재를 바꾸어도 미래가 바뀌고, 미래를 바꾸어도 현재와 과거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간선에서는 순환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두 가지는 함께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존재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한번 봅시다. 인간은 유전적 영향이 우리의 존재의 50%를 차지합니다. 50%의 유전적 이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유전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이 결정되는가? 그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50%의 유전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더라. 그러면 이 유전에 우리는 긍정적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반복하는가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과거의 기억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유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습과 경험을 긍정으로 하느냐 부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시간선에서 만약에 긍정적 학습과 경험을 선택하고 반복을 많이 했다면 우리의 과거 기억 시스템은 긍정적 기억 시스템이 주도권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긍정적 어떤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반대로 부정적 학습과 경험이 선택되고 반복되었다면 우리의 과거 기억 시스템은 이 부정에 중독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정의 새로운 시간선의 순환고리를 만들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확장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좀 더 전체성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습과 경험을 선택하고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뇌에 뭐가 만들어진다?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수많은 뉴런의 연결을 만들고 있죠. 이걸 시냅스 연결이라 그러고 그 연결의 숫자는 100조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회로를 우리는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작동시킬 수는 없어요. 특정한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많은 회로 중에서 선택되진 회로가 굵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전용 신경회로라고 한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분야에 뭐를 갖고 있다? 전용 신경회로를 갖고 있다.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나 그 분야에 특별한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 운동선수가 특별한 어떤 운동 수행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전용 신경회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만 이해해도 만약에 부정적 학습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그와 관련된 뭐를 갖고 있다? 전용 신경회로를 갖고 있다. 전용 신경회로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고 신념이고 중독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계속 활성화되어서 뇌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회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에 어느 것이 선택되어서 전용 신경회로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더 내려가 봅시다. 이 전용 신경회로가 만약에 긍정적 학습과 경험이 반복된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졌다면 성공 신념과 낙관적 신념, 긍정적 신념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밝게 바라보는 세상 모형을 갖게 되죠. 대전제도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 화살표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위로 올라가죠.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신념을 더 강화시키고 그 신념이 결국은 전형신경회로를 더 구축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과거 기억 시스템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시간선에 또다시 순환고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정말 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것은 저도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처음입니다. 제가 멘탈 코칭 센터에서 멘탈 수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는데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전체성을 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로 가야 되거든요. 과거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빠른 방법이 결국은 뭘까요? 현재 이 시간선의 원리를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바꿔도 이 세 가지는 함께 바뀐다라는 순환고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우리는 어디에서 현재와 미래에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시킨다면 이 순환고리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면 내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이 순환고리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긍정적으로 반복한다면 나의 대전제와 나의 신념과 나의 세상 모형과 전략이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럼 바뀌게 된다면 나는 현재에서 뭐를 쓰게 되나요? 긍정적인, 낙관적인, 희망적인 말과 희망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그런 감정과 희망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제가 저번에 당신의 초능력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태사죠. 태사는 Thinking, Emotion, Speech, Action.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에서 이 네 가지를 반복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꾸로 올라가게 되죠. 화살표가. 우리의 대전제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신념, 긍정적인 신념, 세상 모형, 전략 이것이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 현재의 나의 변화가 뭐? 과거의 기억 시스템에 대한 느낌을 바꾸게 된다. 재편집을 하게 된다. 현재를 바꾸면 과거가 재편집된다. 과거가 현재를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재편집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과거는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잖아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우리의 정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뭐를 바꿈으로 해서 현재의 나를 바꿈으로 해서 과거의 팩트는 못 바꾸더라도 과거에 대한 그런 해석과 그것에 대한 느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현재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다.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존재는 뭐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나요? 과거의 기억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의 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상태에 계속 중독되어 있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더라도 한 번만에 뭔가 확 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반복,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현재가 바뀌게 되고 현재의 나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과거의 기억을 바꾼다. 과거의 기억이 바뀌게 되면 현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더 굳어진다. 이렇게 바뀐 나의 현재로 나는 뭐? 미래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를 바꿈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부정에서 뭘로 바뀌어버린다? 긍정으로 바뀌게 돼버린다. 이건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미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시각화 훈련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 어떤 낙관적인 부분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이 나의 태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또 이 태사가 반복된다면, 그것이 나의 미래의 기억이 바뀌는 건, 미래 기억은 아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기억은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버리나요? 과거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순환고리는 바뀔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의 존재와 시간선의 순환고리를 제가 전체성으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변화하는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러한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누구든지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자르자고.